민선 8기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양천을 비전으로 내세웠던 양천구는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도 이뤄냈고 주민들께서 성원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더 다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양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구청장님께 이것저것 좀 여쭤보긴 할 텐데요. 이제 취임 1년의 성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이제 본궤도에 올려놓았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분구된 지 한 35년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주거 중심 도시다 보니까 결국 주거 환경이 계속 이제 노후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상당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아파트도 14개 단지의 안전진단을 빨리 신속히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신월동 역시도 신월시형 아파트 같이 대규모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었고, 또 우리 지역은 또 특수하게 전부 다 그 2차 안전진단에 계류 중이었는데 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발표할 때 소급 적용을 시켜줘서 저희들이 2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 현재 2개 단지를 제외하고 신월시형을 포함해서 13개 단지가 대규모 단지가 이제 재건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재건축을 추진해 왔던 주민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되더라도 2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탈락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금을 모아서 안전진단을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해소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목동 1, 2, 3단지 종상향 과제가 좀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 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조건 없이 이제 우리도 똑같이 종상향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정당한 요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에 대한 대책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목동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지와 달리 2종으로 분류가 돼서 그게 이제 2004년에 종세분화 정책에 어떻게 보면 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취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종상향, 종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게 2004년에 만들어진 정책이었고 당시에 많은 그 서울의 지역들이 네. 1종, 2종, 3종으로 분화되면서 어떤 지역은 또 3종, 당연히 3종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종으로 분류된 지역들이 꽤 있기 때문에 목동 아파트만 3종으로 했을 때 오는 문제점, 네. 본인들이 이제 사실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의 면도 살리고 동시에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없는 방법이 뭘까? 네. 이거를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상태고 문제는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주민에게 제시함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동시에 서울시에도 마무리 협의를 해야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양천구는 서울시와 주민의 중간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면서도 동시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걸 관철시켜야 하는 네.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중재안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좀 동의를 해야 그게 이제 서울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가 중재안을 만들면 네. 거의 주민투표 수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시에 최근에
민간 임대주택 20%를 받는 안으로 이제 서울시가 협의를 해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안을 제시하더라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피해가 없는 경제적 피해가 없는 안을 도출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주민 동의를 받고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가능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또 구청장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분야라고 하면은 그 신월동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이제 피해 지원 대책을 이제 기존보다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저는 이제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네.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느닷없이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 축소된다는 맞아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장내 항공 수요 예측량이 축소돼서 한 3,000세대 가량 이제 소음 피해 지역을 축소한다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걸 듣고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에 달려가서 그 코로나로 인한 항공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피해 지역은 훨씬 더 광범위해 돼야 되는데 이게 축소된다는 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제가 좀 항의를 좀 세게 했고요. 다행히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 이 부분을 수용하셔갖고 소음 피해 지역의 축소는 없게 대신에 단위 변경에 따라서 확대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한 450여 세대가 확대되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든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하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해 말에 우리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고 올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실제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구가 최대한 우리 구에서 받는 재산세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감면하는 거로 해서 한 20억 정도 수준의 감면 정책을 네. 시행했고 아마 이번에 7월 달부터 고지되는 고지서에는 그런 정책이 반영돼서 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신월동의 그 공항 소음 대책 종합 지원 센터도 지난 4월이었던가요? 이제 문을 열었잖아요. 이것도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공항 소음 피해 지원 센터를 만든 취지도 네.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우리의 요구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자료도 갖추고 논리를 세워야 하고 동시에 네. 우리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부터 먼저 하자 이런 취지를 갖고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항 소음 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이 겪고 계신 청력, 그러니까 소음으로 인한 청력 피해,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 건강의 피해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의료적인 서비스까지 네. 다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도 과거에는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에서 설치한 장비에 의존했다면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서 저희가 측정하는 측정치와 공항공사에서 측정하는 측정치를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까지도 저희가 좀 그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월동 지역은 사실 이제 공항으로 인해서 이제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도 받지만 뭐 개발 제한이 이제 여러 가지 받다 보니까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좀 신월동 지역을 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또 추진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신월동 지역의 낙후 상황은 네. 사실 이제 없어야 되는 소음 피해가 있고 또 있어야 하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장 뭐 공항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완화 정책, 그다음에 보상 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또 이 지하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제 정책 중에 목동선 이제 경전철 부분이 이제 신월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대장 홍대선 네. 예, 이 부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설업체까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2025년 착공을 이제 계획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게 되면 아마 신월동에 첫 번째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선 같은 경우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매우 안 좋은 거로 이제 결론이 나와서 네.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걸 보완하기 위한 경제성 보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구 입장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논리적으로 계속 그 논리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제성이 높다면 지하철을 했겠죠. 근데 경제성 문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전철이라는 차선책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차선책인 경전철조차 경제성을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서울의 외곽의 지역에 사시는 도시 서민들의 대중교통은 누가 해결하란 말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강하게 경전철이야말로 교통 측면에서의 복지다. 네. 교통복지 이 측면을 내세우고 있고요. 물론 기획재정부의 그 어려움도 이해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전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재정 축소 압박,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축 재정을 펴려는 이제 기획재정부의 의도는 압니다만 진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면서 도시 서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 불편과 문제들을 해결해 가지 않겠나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교통 대책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천군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한간에서는 이제 이전을 하지 않고 뭐 덮개를 씌워서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 덮개를 그 덮는 방식으로 튼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의 대중교통 문제에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목동선, 경전철, 강북횡단선, 네. 그리고 이제 대장 홍대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관건이 이제 2호선 신정지선을 네. 신월 사거리역을 만들면서 관통하게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도 지금 다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상 정도가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신월 사거리역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오히려 신월동에는 목동선보다 더 중요할 거다. 이렇게 제가 공간 전략상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월 사거리역을 만드는 관건은 2호선 지하선을 연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정 차량 기준을 이전함을 통해서 신월 사거리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신정 차량 기지를 복개 후에 그 복개를 하되 그 조건으로 역사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의 기본적인 안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목동과 신월동 전체를 포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네. 선택할 수 있는 안은 결국은 이제 신정 차량 기지 이전함을 통해서 신월 사거리역을 지나가는 노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이제 신정 차량 기지를 그럼 어느 자치구에서 그걸 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이제 김포공항 주변에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이제 이제 어떤 타겟으로 두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등하고 지금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좀 진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까지
말끔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목동 운동장 일대 복합사업 스포츠공원 조성 사업도 양천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사항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목동 아파트가 2만 6천 세대에서 5만 3천 세대로 아파트만 잔뜩 지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이 사실 앞섭니다. 맞아요. 결국 공공의 인프라가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만 명품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을 텐데 그 차원에서 제가 목동 운동장과 유수지 일대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를 오세훈 서울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가 이제 목동 운동 야구장, 축구장 옆에 이제 한마음 주차장이라고 이제 구에 땅이 있는데 그건 한 6천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땅의 개발과 유수지 상부에 어떤 공원을 만들고 스포츠 시설을 만드는 거로 계획을 하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드는 문제는 이게 이 규모가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왜냐하면 당장 그 구의 땅만 가지고 거기에 뭘 개발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천구가 좀 더 미래형 도시로 재탄생하려면 그 일대가 종합개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 운동장과 목동 그 운동장, 그러니까 지금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이미 89년도에 준공된 것이라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도 굉장히 소음 문제가 있는데 바로 뒤에 5단지 같은 경우에 15층임에도 불구하고 소음 피해를 엄청 입고 있는데 거기에 한 50층 정도가 규모가 들어선다면 네. 소음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해 달라. 지금 서울시에서는 잠실운동장 일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눈을 서남권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목동운동장과 유수지 일대로 돌려달라가 저희들의 요구사항이고요. 그와 동시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목동 유수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상부에 무엇을 짓겠냐는 것만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한 6만 평 정도 이 전체 목동 운동장까지 해서 6만 평 정도 되는 이 부지, 그다음 유수지는 10만 제곱미터나 되는 이 엄청난 부지인데 이게 78년도에 준공해서 이 엄청난 면적을 갖고 있는데 10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30cm 이상 물이 찬 적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되어져 있는 펌핑 수위에서. 그리고 펌프 용량도 지난해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75mm의 폭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네. 저희가 펌프 용량의 절반밖에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 용량도 충분하고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자꾸 이게 수평적인 면적 위에 우리가 뭘 짓겠다는 발상들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네.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거를 수직적인 측면에서 절반 면적은 개발 면적으로 가용 면적으로 써도 되겠다.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담수 능력이 예비적으로 확보돼야 된다면 그 최적의 문제는 지하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개발에 네.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 좀 주문을 하고 있고 네. 문제는 이제 서울시가 그 눈을 이제 잠실에서 이제 목동으로 돌리게 하는 네. 그게 관건에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선안권으로 좀 가지고 예. 와야겠네요. 지금 얘기를 절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장님, 앞으로 구청장 취임 2년 차부터는 좀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주민분들에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우리 양천구의 7대 수공가제 굉장히 큰 사업 외에도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정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챙겨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밤샘 그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했고, 그다음에 저출생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양천구에서 출생하는 아이들에게는 베네찌 오거리를 지급하는 서비스도 네.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에 대한 분갈이 서비스도 했고요. 등등 지금 새롭게 양천구에서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작은 만족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가면서
양천구를 어느 지역보다도 더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장님 모셔서 이렇게 그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마 주민분들도 양천구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앞으로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나갈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취임 1년을 맞은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